자, 이제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창업환경 분석 절차를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실습은 제 생각은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각각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각각의 지역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상권을 한번 분석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편성을 해서 우리 이 수강생이 13명 이렇게 되니까 한 3 내지 4명씩 한 3개 그룹이나 4개 그룹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분이 내가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상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실습 시간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상가나 상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상권의 특성이나 뭐 그 적합성이랄지 뭐 장단점이랄지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대면 수업 시간에 가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권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학장님 그 지시를 받고 한번 그 별도 강의를 했는데, 그 별도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이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점가가 상점들이 일정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이 모여 있으면 상점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줍니다. 그 상점가가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게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를 유지를 하면 좋은데 상점가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렇게 상점가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지역은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홍성 지역에서는 내포나 월산 상권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이 내포 상권이나 월산 상권을 제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이렇게 상점가가 범적인 상점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상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그 상점 시장에 가보면은 그 상인회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상인회가 다 이렇게 상점가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해당되는 상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본법에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소상공인이 기준이 되는 그런 그 점포들이 몇 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않을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가 어느 정도 하나 이상 있고 그 또 몇 개 이상의 상점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주고, 아니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조례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상점가라는 거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이렇게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 상점가의 범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도 이거는 법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상권 활성화 구역은 조례로라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과 법률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령이나 뭐 국무총리 부령,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그런 조례로 정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 되면,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창업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사업 유형이랄지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권 분석은 이제 바운다리, 어떤 큰 규모 범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입지,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어디 가서 할 거냐, 도로 옆에 가서 할 것이냐, 도로 옆에도 또 건물이 뭐 1층짜리, 3층짜리, 뭐 10층짜리 이렇게 있는데, 근데 1층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 10층 꼭대기 가서 할 것이냐. 음식점을 하더라도 1층에서 음식점을 하는 데가 있고요. 10층에 가서 전망 좋은 데 가서 또 음식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거를 이제 입지라 그러는데, 입지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입지 분석의 어떤 절차로부터 입지 분류, 꼭 뭐 이게 맞는 거는 아니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즉 내가 선정한 아이템에 또 그 아이템을 가지고 비대면을 하느냐 대면하느냐, 온라인이냐 뭐 오프라인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상권이면 디지털 상권 내에서의 입지가 있는 것이고,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내에 또 입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잘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이런 거는 대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입지의 이제 정의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입지의 정의는 대지나 즉 점포가, 여러분들 뭐 그 가게잖아요.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 그러니까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 다니시다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주변에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동일한 비슷한 장소에 101호, 102호가 똑같이 식당이에요. 근데 101호는 잘 되는데 102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01호가 가깝고, 이게 입지적인 조건을 보면 아니 저 들어가면서 바로 101호니까 101호가 가깝고, 음식 맛도, 아니 음식도 종류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식, 아니면 뭐 비빔밥이면 비빔밥 똑같은데 이상하게 101호는 안 가고 뭐 102호를 간다 할지 뭐 103호를 가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럴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또 물리적으로 단순히 위치적인 것보다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보다는 그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합쳐서 입지라 그런다. 근데 입지 분석을 할 때는 일단 대략적으로 내가 4차선 뭐 옆에, 아니면 뭐 그 10층 빌딩의 뭐 1층,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인구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오고 가는 인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지 고정 인구가 많은지, 또 유동 인구 중에서도 나이대가 뭐 많으신 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 뭐 젊은 청춘이 많은지,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오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가게 하나도 안 열린다, 그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구매하는 습관,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저 명동상가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한 번 오면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은 사람이 오죠. 그래가지고 뭐 보따리로 한 보따리씩 사가는, 뭐 이렇게 이 구매 습관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씩 이렇게 사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입지 선정하는데 좋은 그 분석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통행량 분석이나 점포 분석이나 뭐 접근이 용이한지,
그다음에 점포가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눈에 잘 보여야 일단 찾아갈 거니까. 그다음에 점포에 예를 들면 과거 경력, 뭐 단골 고객들은 그 점포에 뭐 예를 들면 그 점포는 뭐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조기에 뭐 요절을 한다 할지 아니면 뭐 망하고 간다 할지 이런 점포에 악소문이 있으면 뭐 안 좋겠죠.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의 타당성은 일단은 이제 면적이나 층수, 내가 1층을 갈 것이냐 10층을 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보는 것이 뭐다? 입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뭐 어디 무슨 상가에 아니 무슨 시장통에 뭐 중심 상가에 뭐 1번 이게 그런 물리적인 입지보다는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입지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같이 함께 보는 것이 입지 분석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겠죠. 사람.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이제 사람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고객을 분석하는 건 거의 독심술 차원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데 이 상대방 고객을 어찌 알리요. 또 고객도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고객을 어찌 알리요. 그러면 고객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일단 고객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성별, 나이, 유동인구, 거동인구 이런 거를 쭉 한번 분석을 해보고 소비 심리나 사용 정도나 이런 것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 주소록에 입력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뭐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창경과 19년도 입학생이면 창경 19, 창경 20, 창경 21, 창경 22 이렇게 해서 이분은 창경과 19년도 입학생의 누구구나. 그다음에 집은 뭐 어디 뭐 안산, 뭐 의정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놔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 창경과 21년도에 입학생인데 이름은 누구고 안산 이 멀리서 오시는구나. 그래서 전화라도 한번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아유 이렇게 멀리서 학교 다니시는 분한테 전화하면 뭐 때문에 전화하겠어요? 학업이나 기타 뭐 궁금한 것이 있을 거니까 전화라도 자세히 상냥하게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 안산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홍성이나 뭐 우리 내포에 있다. 그럼 가까운 데니까 필요하면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구매력 그 인구별 그 뭐야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그 소비를 하는데 기분에 맞춰서 소비를 하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런 각쟁이 고객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한 번 오면 그냥 몽땅 사느냐 아니면 조금 사느냐 아니면 아예 안 사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분의 이제 직위도 알아보면 좋죠. 이분은 뭐 정부 뭐 장차관이다.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하위층 뭐 구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뭐 구급 공무원이 좋고 뭐 장차관이 좋고 뭐 이게 아니라 일단 젊어서 막 직장에 들어갔으면 이제 구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50대 60대 되면 뭐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 상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학교 운동회 때 운동복 같은 경우는 그때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뭐 필요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교복은 학교 갈 때만 입으니까 또 뭐 교복이냐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 맞는 품목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캐주얼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효율도 그렇다면 뭐 가격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어떤 차별화된 특성 나만의 어떤 특별한 그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뭐 해치우는 이런 편리성을 원하느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전화번호에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기호나 문자나 어떤 표식 이런 것이 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뭡니까? 정보라는 것은 어떤 기호나 문자나 기호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는 것이 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고객 한 사람을 체크를 하더라도 전화번호 하나에도 그런 정성과 이렇게 뭐야 성의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누가 전화를 오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인가 아닌가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뭐 전화번호에 몇 개, 뭐 2,000개, 3,000개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전화번호 보면 한 1,000 몇 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상당히 뭐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억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뭐 카메라로 스마트폰에 다 찍어서 이 스마트폰 안에 다 기억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된 게 아니라 다 스마트폰 속에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봐야 클릭을 하고 열어봐야 아는 거야. 그 전화 오는 순간에 딱 이름이 뜨면 이 사람은 누구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캐치를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내 고객이면 이 사람은 이런 고객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나와야 그 고객이 또 단골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와 구매력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구매 습관도 이렇게 이제 뭐 자주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야 뭐 현금을 또 쓰는 고객인지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인지 아니면 또 꼭 뭐 배달만 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또 와서 뭘 이렇게 현장에서 뭐 하는 고객인지 그다음에 뭐 평균 한 번 주문을 하면 그냥 한 달 거 몽땅 주문을 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문하는 고객인지 이게 이제 구매 습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매 습관도 고객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주로 이제 지금은 뭐 전화로 이렇게 다 하니까 또 카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에도 필요한 그 정보를 잘 저장을 정리해서 해놓으시면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뭐 문자를 하더라도 금방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입지를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뭐 학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용어 우리들의 용어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습관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적응형 입지 뭐 목적형 입지 생활행 이거는 분석하는 학자들마다 틀리고요. 여러분들 또 뭐 다양한 책을 보면 책마다 또 틀려요.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입지를 분류하는 그런 뭐 도시명 입지랄지 역세권 입지랄지 이런 거는 그냥 적응형이라 하자. 그런데 뭐 적응형 뭐 유동인구 이런 것보다는 나는 도시명이고 나는 역세권이고 나는 뭐 도심 외곽이고 나는 주택 밀집 지역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그 형태의 상권과 입지를 가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그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된 것에 따른 특징이 있을 거니까 그 특징에 맞게끔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나 뭐 교수들은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집은 적응형 입지로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의 유형은 뭐냐면 이제 뭐 공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뭐 산업단지가 있고 뭐 농공단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단지에 혹시 뭐 어떤 상권이 입지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자유 개별 입지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뭐 제한하는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공업 입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입지 분류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편의품 입지냐 전문품 입지냐 뭐 이렇게 선매품 입지냐 편의품은 뭐 생활에 뭐 금방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휴지나 뭐 치약이나 뭐 칫솔 뭐 식수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품이겠죠. 이제 이런 거 입지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고 또 선매품으로서 승용차를 뭐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비교적 구매 빈도가 좀 낮고 이런 이제 비표준화된 상품 좀 가격도 좀 높고 이런 상품일 경우에는 이제 선매품 입지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자동차나 뭐 골프용 시험이나 아니면 뭐 미술품이나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거 입지는
뭐 어디 꼭 도심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사람들이 덜 와도 꼭 필요한 사람만 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하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입지 분석할 때는 뭐를 고려하느냐.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 소매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대형마트의 입지도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대형마트는 도심 외곽에 비교적 싼 땅에 뭐 대형마트를 짓고 또 뭘 합니까? 주차장을 크게 짓죠. 그리고 도로를 좀 크게 넓히고 이렇게 해서 차량으로 오고 가고 하고 또 주말이나 이런 때 뭐 이렇게 물건을 대규모로 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입지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대형 점포가 이렇게 도심 외곽에 생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서울의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도심 안에도 있지만 지방에 그런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지역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 도심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땅 가격이 땅금이 올라가겠죠.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이 대형마트를 이렇게 입지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도심의 어떤 확장성 이거를 보고 거기서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를 보고 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큼 뛸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지 분석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는데 일단 소매업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떤 이제 현재 상권의 잠재력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권에 이제 그 고객들이 얼만큼 잘 접근할 수 있느냐. 차로 오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걸어오는 고객도 있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포 상권과 홍성이나 뭐 예산 상권을 비교해 보면 내포 상권은 유동 인구와 고정 인구도 자꾸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쪽 상권은 또 유동 인구도 고정 인구도 적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유동 인구와 고정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유동 인구, 고정 인구가 적어진다 해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필수적인 품목을 가는 편의품을 갖는 뭐 사업을 한다 할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 인구가 적어도 좋은데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냐? 소득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들만 남는다. 그러면 또 그 소득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내 사업 영역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입지 분석을 할 때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지나 모든 상권에 다 동일한 걸 적용을 하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는 이렇지만 세부적으로 나갈 때는 또 각각의 특성이 다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의 이제 경제성, 뭐 본인의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와 보증금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입지는 대체적으로 뭐 통행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머무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갑자기 또 예. 인구가 많고 머무는 지역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접근하기가 쉽고 약속 장소로 이용하기도 좋은 이런 곳들이 좋은 입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가 쉬운 지역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근을 할 때는 아침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출근할 때 뭐를 사는 것보다는 퇴근할 때 여유 있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 좋겠죠. 왜냐하면 노점상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상가 어떤 그 물건에 구매하는 뭐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행 인구의 어떤 주 진입로 우측 통행하고 좌측 통행을 될 때가 있었고 우측 통행을 할 때가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버스에서 내리면 그 어느 쪽 방면으로 이렇게 가는지 열차에서 내려서 뭐 도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많이 가는지 이런 진입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차로에 보행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입지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지라는 거는 뭐냐?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아까도 잠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뭡니까? 그 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숲이라고 얘기한다면 입지는 그 나무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점포나 토지, 그 점포가 위치하는 조건을 입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입지라는 거는 어떤 고객 지향적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것으로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의 핵심 대상이 입지인 것이지 그냥 야 여기 뭐 유동하는 고객도 많고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뭐 상가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 딱 좋다. 누구나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고 장사가 뭐 상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이제 뭐 하한선과 상한선 결정 요인이 뭔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뿐인 독점성이 있다면 이제 좋겠죠. 이 복제, 복사, 남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뭐 또 가장 최상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자가 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가 그다음에 고객과 만나는 위치적인 조건으로 위치적인 조건으로 이 어떤 컨셉 기획의 대상이 입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입지는 단순히 그냥 어느 장소에 가서 뭐 그 A라는 빌딩의 1층에 뭐 분식점, 1층에 뭐 가게 이거는 뭐 최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그 10층 빌딩의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와 또 무슨 뭐가 들어올 때 이런 때 분명히 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왜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입지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걸 상권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입지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장소와 위치는 똑같이 1층이니까 같은데 그러면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지 분석을 하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는 투자 금액이나 점포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그다음에 경제성이나 편의성, 접근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와 경영자가 또 이 선정하는데 뭐랄까 선택과 집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요소가 좀 틀린데 창업자는 단순히 거기가 창업만 할 사람은 투자 금액이나 점포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을 해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그렇게 선택된 입지에서 어떻게 투자 금액이나 점포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그냥 놓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는 거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그다음에 실내의 어떤 뭐 의자 배치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경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과 경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야 내가 좋은 장소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거기다 장사를 해봐. 내가 자본이랑 투자를 할게 하면은 그거는 창업자로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상 들어가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들어가면 이거는 종업원도 하수의 종업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들어가서 이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은 이 입지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가 고객들에게 고객 편의주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상권과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상권에 가서 어떤 그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가 사업을 할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또다시 수학 분석을 하면서 이제 내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대면 수업이 되면 더욱 좋겠고 대면 수업이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수업 3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